안녕하세요. 제이니 치과의 대표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니 치과 대표원장 이정아입니다. 교정과를 할까요? 보철과를 할까요? 교정과예요. 아, 그럼 교정과를 할까요? 네. 네,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원장님 제일 잘하시는 게 뭐죠? 저는 비수술 턱교정? 비수술 교정. 원장님 맨날 이제 비수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비수술. 제가 알아보니까 되게 흔한 진료는 아니더라고요. 그쵸. 희소성이 엄청 크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런 희소성이 큰 걸 하시는 분들은 둘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수이시거나 아니면 엄청난 사기 쪽이던가. 예. 지금도 보면 유튜브에 댓글 다는 분들 보면 뭐 고개만 삐딱하게 돌렸네? 뭐 내지는 근육은 안 바뀌어. 절대 안 돼. 라고 믿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럼 엄청난 고수시라는 소리인데 고수라기보다 남들이 안 하는 정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희소성 있는 약간은 특별한 치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원장님의 그 과거사,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발자취. 네. 어쩌다 이거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개원을 하고, 그러니까 한 거의 20년 됐지, 최 원장님. 우리 개원은 2006년도예요. 나랑 같이 일한 건 2002년도부터고. 20년 정도 전에 이제 교정을 처음 시작하면서 잇몸 돌출 케이스를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그때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그 유행이었어. 근데 환자 케이스를 보니까 썩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우리 대학원 교수님이, 교정과 교수님이 뭔가 장치를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거를 환자한테 응용을 하면은 잇몸 돌출 케이스를 수술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그런 환자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지금 사실 수술 방법이 대세라서 수술을 권해드리는데 이런 다른 방법들을 응용해 볼 수도 있는데 해보시겠냐라고 했더니 해보신다는 거예요. 그 치료를 했어. 그랬더니 잘 됐어요, 의외로. 환자분도 너무 만족. 그런데 이게 계속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잇몸 돌출 케이스를 이제 수술 안 하고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부분이 또 약간 흥미가 떨어졌어.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수술로만 가려고 했던 거를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방법들을 공부를 해서 비수술로 해보니까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해보려고 한 게 주걱턱과 비대칭이에요. 왜냐면 보통 주걱턱과 비대칭이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너무 심한 케이스들은 사실 저도 양악밖엔 답이 없습니다. 양악 수술만이 답이에요. 라고 해서 수술 전 교정을 제가 하고 수술을 보냈다가 다시 이제 오면 수술 후 교정을 이제 제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중에 미약한 케이스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굳이 또 너무 이제 수술하기에는 환자분 얼굴도 이쁜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세미나들도 여러 개 들어보고 논문도 막 엄청 뒤져서 찾아보고 하니까 미약한 케이스들은 그래도 꽤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에서 케이스 리포트라고 해서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전 세계의 교정치과 의사들이 잘된 케이스들을 이렇게 퍼블리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를 막 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미약한 케이스부터 슬슬 이제 해보면 뭐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환자분들 만족도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생기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센 캐? 이거보다 조금 더 센 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을 넓혀간 거죠. 이걸 하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치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숱하게 했죠. 진짜 엄청 잠이 안 온 적도 진짜 많았어요. 설계도를 가지고 치료를 임하거든요. 근데 그 설계도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의도대로 안 가는 경우에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최 원장님한테, 최 원장님 나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고서 이제 좀 내 대신 고민을 좀 해봐. 난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최 원장님한테 이렇게 털어놓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 우리 개원하고 나서 약 10년이 좀 안 됐을 때죠. 한 2008, 9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어떤 환자 계기가 됐어요. 그 환자가 이제 비대칭을 고치고 있는데 설계도대로 안 가니까 환자는 답답한 거예요. 2년 동안 했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지. 보호자랑 같이 쫓아와서 차라리 내가 당신을 믿느니 난 양악을 하러 가겠어. 낸 진료비 모두 회수해줘. 그래서 이제 첫 환부를 하게 된 거예요. 깔끔하게 그냥 전액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도 고생을 했고, 물론 저도 고생을 했지만 환자가 더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환부를 해드리고, 최 원장님이랑 같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좀 나 좀 도와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최 원장님을 교정의 길로 끌어들였죠, 제가. 숱하게 이제 술도 먹고 우리가 처음에 교정을 이 비수술 교정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 이정원 원장님 어깨너머로 제가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보면 틀림없이 나름대로의 확고한 치료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느낀 어떤 이제 알고 있는 비밀 방법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했고 실제로 그런 방법들이 대부분 잘 통했는데 사람의 몸은 기계와 다르니까 똑같은 비대칭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비대칭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잘 안 통하는 반응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때 이제 이정환 원장이 앞에서 말한 이제 그런 사건이 한번 터지니까 이 원장님이 뭔가 좀 더 폭넓은 어떤 지식의 교류 또는 막 분류, 통계, 확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정환 원장이 이제 저한테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환자분들 CT 찍어가지고 다 위턱, 아래턱 넓이부터 길이 뭐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분류를 했죠. 그래서 막 타입 1, 2, 3, 4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많은 증례와 많은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 이 케이스에 되니까 이런 치료법을 써야지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비대칭이라고 해도 똑같은 방법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도가 좀 높아지는 거고. 맞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되게 노력을 해서 이제 지금은 어지간하면 다 된다. 그쵸. 어지간하면 된다죠. 어지간하면 겸손하게 된다. 얘기하세요. 근데 맞아요. 네. 겸손도 해야죠. 근데 아무리 원장님 실력이 뛰어나도 이거는 구조적으로 양악을 해야 되는 경우만 또 있잖아요. 양악 수술해야 되는 경우 있죠. 턱이 너무 길어. 그러면 이제 아래턱이 너무 길어서 주걱턱이 너무 심하면 이제 긴 거는 잘라내야죠. 그게 양악 수술. 그 합스부르크가의 귀족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선천적으로 턱의 이 길이 자체가 좌우가 달라. 근데 이제 그 길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달라. 그럼 이거는 해야죠. 어떻게 해요? 양악수술 해야지. 그러면 양악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이제 케이스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턱의 길이가 너무 길어 보이지 않는 환자는 주걱턱을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어요.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옆선, 턱 옆선이 길지 않으면 할 수 있더라고요. 비수술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하고. 이건 비대칭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비대칭도 이제 잘 잡혔죠. 이 환자분은 어떻게 진료하신 거죠? 이 이렇게 나와 있는 턱에 이 관절 부분을 조금씩 뒤로 집어 넣었어요. 근데 이제 관절이 들어가기 위해서 뭐 당연히 교정 장치를 사용을 하고 이 턱 끝의 모양은 치아의 각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아래 치아 각도. 그러면 요 턱 끝의 모양을 이제 저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엄청나게 비대칭이 심한 케이스. 양악수술 진단을 정말 많이 받은 환자예요. 좀 양악수술 진단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무조건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못한다 그랬어요. 이 정도 비대칭은 안 됩니다, 아버님. 근데 사실 환자분이 저 벌리고 있는 것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비대칭 안 고쳐도 됩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정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행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비대칭은 그럼 내버려 두고 개방교환만 고치자. 근데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서포트를 해 주시니까 이제 환자분들의 치료가 더 생각외로 잘 됐고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진짜 환자분들이 저는 비대칭까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케이스들도 접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저희 병원에서 최기수 원장님이랑 추구하는 바는 양악 수술을 하려는 환자들한테 비수술로 해 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냥 목표치를 조금 낮추고 비수술 교정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치료를 하다 보고 20년 정도의 노하우를 갖다 보니 치료의 목표 설정도 어느 정도 많이 가져도 될 만큼의 노하우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치료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근데 제가 최 원장님을 끌어들인 이유가 확장이라는 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트너가 없으면 또 안 돼요. 확장을 하는 저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병원에서 확장 치료를 받고 계시는 저희 병원 모든 교정 환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화이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정 원장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얼굴로 반드시 회복시켜 드릴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환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